공법은 워낙 법조문이 많기 때문에 법령집을 인쇄할 때 법률만 넣어놨어요. 대통령령은 있지도 않아. 껍데기만 넣어놓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런데 그 법령집에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넣어놨거든요. 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부칙에 따라 가지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고 가다가 그 지정의 효력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잘못 내가지고 이거를 전부 정답 처리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개정된 걸 몰랐던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근데 학원 강사들은 개정된 걸 알고 바뀐 걸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정작 출제한 사람들은 그걸 워낙 공법은 법조문이 많기 때문에 부칙에 따라서 바뀐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시장군수 제외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나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서 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번 시험에 그대로 낸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요번에 행위 제한이 아까 4가지처럼 뭐 따로 법률로 정하고 국토법령에 규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거점도시 육성하려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짜야 돼요. 이 계획에 따라서 적합하게 건물 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요거 지정 대상 공부해 놓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짤 때 내용이 어떤 거 들어가는지를 정리해 놓으면 돼요. 깊이 있게 절대로 못 내니까. 그러면 1번 보세요. 지정 대상에서 6분의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거기 줄을 딱 치는 거예요. 는 도시적의 복합적 토종을 정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한 지역의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뭘로 지정한다고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에 박스에 5개 나오죠? 이 5개가 객관식 내기 참 좋잖아요. 5개 그대로 안 치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하고. 그 중에 가장 후보가 앞으로 뭐 모의고사 계속 나오고 하니까 3번이에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 뭐 이걸 2개 이상으로 뭐 3km로 바꾸고 생 난립니다. 문제 나올 때 보면.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인데 틀린 걸로 시오 했는데 딱 보니까 3개 이상 1km 이게 맞아. 그럼 얘는 틀리게 손 안 봤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1번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이란 말 나오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도심, 부도심은 틀리게 안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1km도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4번이 답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 동그라미, 공업지역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왜 영동포역 뒤로 가면 노후된 주거지역이 있고 앞에 공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특별시에도 공장들이 저렇게 다 있어요. 저거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거거든. 자, 우리 공업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 중에 중화공장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데가 전용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출을 위한 게 일반. 경공업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할 때 준공업. 그러니까 영동포역 주변에 보면 공장들도 있고 노후된 주택들도 많고 대중교통도 거리 다 모이고 얘네들 주로 딱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5개 중에 3개 이상 1km. 도시군 기본계획 1번 그러죠. 그 다음 노후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상업이 아니고 공업지역. 슬쩍슬쩍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역, 공업지역 셋 다 나왔죠. 그러면 5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앞만 바꿔봐도. 그래서 5번 보면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청사 등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려고. 집중적으로 정비 안 하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29회 시험에 나온 거는 의외로 허를 찔러서 2번 있죠, 2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단어를 만들었나 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는 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짠대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계획 짠대요? 그런데 이번 29회 시험에 있잖아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란 말 나왔잖아요. 얘를 왼쪽에 지문 봐봐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한다고 그렇게 말다는 계획을 바꿔서 정답 처리한 거예요. 틀린 거 골라봐라. 어찌 흉악한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제. 문제 유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줄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법의 양이 끝도 한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2번 지문을 틀리게 해서 냈기 때문에 당분간 시험 낼 때 2번은 절대로 안 내겠지.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다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이 재수한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나 공법 모의고사 볼 때 75점, 80점 나왔는데 실제는 50점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의고사 9월달 보면 70점 다 나옵니다. 왜? 기출문제, 문집 다 수업 시간에 풀어준 걸 모의고사 내니까. 근데 실전에서는 기존에 출제된 거하고 형식이 다른 걸 30% 정도 냅니다. 검토 안 할까? 출제위원들이 그러죠. 낯선 문제를 다 낸단 말이에요.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모의고사 제일 잘 나온 모의고사에서 공법은 실전에 가면 20점 빼라. 그 여러분들의 점수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75점 나온 사람은 55점 나오고 합니다. 그 현실이에요, 현실. 80점 나오면 60점 나옵니다. 그런데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나중에 기본 좋으라고 모의고사 되게 쉽게 내버립니다. 쉽게 내고 길을 쫙 해서 막 이렇게. 사실은 그게 실력이 아닌데요. 그걸 실전에 가면 전 과목이 늘상 보던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누가 강의해도 똑같아요. 다른 시스템 문제가 30%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멘붕이 오면 나머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의고사 80점 이상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 현장 가면 60점, 65점 나오는 게 공법이에요. 자, 이제 칠판 하나 봐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몇 가지? 5가지가 있다는 건 알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 중에 3개 이상 노선이 교체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나오면 몇 킬로? 1km. 노후불량 건축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이 3가지가 제일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는 써먹었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때려봐야 돼요. 한 장 넘어가면 139페이지로 가요. 139페이지에 12번 맨 위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 있나요? 제목 줄 쫙 치고. 자, 여기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봐요. 영등포역 주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 건축을 할 때 뭔가 규제를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요? 뭐 조례가 있다, 따로 법률을 만들어라 했듯이 여기서 뭘로 하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줄쳐요. 뭘로 정한다? 뭐 조례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냅니다. 틀려버려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요, 영등포 여기 있다 치고 쭉 이렇게 보면 이 일대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 자, 요거는 이종 전용 주거고, 자, 이 부분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 자, 요 부분은 준공업 지역이고, 그러면서 이 주변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데에서는 면적 딱 얼마에서 지정할 거 아닙니까? 행위제한은 뭘로 한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 지역이 묶인 곳에서는 법령에 따른 건폐율은 얼마까지 허용하고? 이제 앞으로 21개 건폐율 용적률을 했으니 앞으로 계속 무작위로 물어봅니다. 계속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문제는 완전히 금방 풀어버리거든. 자, 일종 전형은 몇 프로? 그렇지. 이제 그 사이 생각했단 말. 이종 전형은? 그러지요. 일반 상업지역은? 중1육은 9887. 건폐율 묻기 때문에 용적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준공업지역은 건폐율 얼마? 70%.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 뭐라 하냐면 이 안에는 적용하는 계획을 짜란 얘기 아니요. 자, 기존의 용도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요. 여기에 건폐율도 다 다르고 용적률 다르고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건폐율은 65%, 용적률 250%라고 하면 이 기준은 자, 65%가 안 되는 농도지역 있잖아요. 얘는 65% 맞춰서 완화하고 넘는 데들은 65% 맞춰 강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스 위에 뭐라고 써요? 건폐율 높이 등을 강화하거나 뭐하여? 완화를 해서 따로 뭘로 정한다고? 그렇지. 기존 용도 지역별 규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을 완화도 하고 강화도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앞 페이지 다시 돌아가 봐봐. 137페이지 맨 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이 있죠. 계획 짜서 이걸로 규제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뭘 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 포함되어야 한다. 박스 1번 줄 쳐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것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 얼마, 높이 얼마 정할 때 기존의 지역별 규제가 있었을 거 아니요. 얘가 모자라면 완화해주고 넘치면 강화를 해가지고 계획 짜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떤 용도 종류를 지을 수 있는지도 다 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정하지 않은 것들, 여기 정하지 않은 것들은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 이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허가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 허리 쫙 펴고 평생 낯선 이런 걸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용어도 낯설고.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이상은 가야 용어 익숙해서 점수 나오니까 6개월은 가야 돼요. 그래서 두세 달 만에 뭐 머릿속에 안 외워진다고 그러고 외워질 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거든요. 자, 용도구역 5개 있었죠? 자, 개발제한구역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 묶이면 여기서는 뭘로 규제를 하고? 자, 그렇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알아서 하고, 두 번째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잖아요. 여기서 행위자는 뭘로 하고? (10분) 쉴 때 안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입장이면 10분 쉴 때 먹는 걸 먼저 하기 전에, 졸기 전에, 야, 1시간 동안 한 걸 다 복습하고 남는 시간에 먹고 놀 것 같아요. 남는 시간 없지. 그러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세 번째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었죠. 요 놈은 유일하게 아까 허가 대상 외웠잖아요. 그게 국토법령 내용이라. 그래서 유일하게 국토법령에서 직접 허가 대상을 규정한 게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여기서 행위제한은 수산자원법에 수산자원법이요, 수산업법이요? 둘 다 아니요. 수산자원 관리법. 이 세 개는. 그러면 입지기재 최소구역 안에 행위자는 뭘로? 그렇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그 계획을 펼쳐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나 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기준 들어가 안 들어가요? 1번, 2번 줄 쳤잖아요. 계획의 내용 그러죠? 여기에 적합하게 건축을 할 때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제한의 근거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니까. 공법 어려워요? 아니요. 낯설다는 거. 그 다음에 외울 게 많다라고 해야지 difficult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뭐. 자, 그렇죠? 끝! 더 이상 없는데 뭘. 할 게 없어요? 자, 용도구역 종류 몇 개? 5개. 자, 얘네들 용도지구, 용도지역 얘네들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조금 다르다는 거 구중해 놓고요. 이 5개 중에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뭐냐 물어보면 개발 제한구역. 그럼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쫙 넘겨 143페이지에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지요.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6가지 있었잖아요. 1번이 용도, 지역지구, 구역,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에 관한 내용 아니요. 나오잖아요, 지금 기반시설. 자, 그러면 맨 밑에 기반시설이란 종류가 있죠, 또. 저기 이 부분이 진짜 찹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전체의 시설이 이 색깔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아니요, 안 보여. 뒤에서 보면. 이건 잘 보이는데 몽다리밖에 안 남아서 아까워서. 여러분 있잖아요. 기반시설하고 이 부분 시험 낼 때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의외로 해서 시험 자주 나와요. 기반시설이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어. 일단 맨 밑에 박스 있지요. 그걸 전체 시설을 뭐라고? 기반시설이에요. 이게 전체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전체 기반시설 밑에 가로 2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의의가 나오죠. 자, 봐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 기반시설 중 뭘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전체 기반시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위에 그 박스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무슨 절차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 말이요. 그럼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어디가 더 넓은 개념? 그럼 기반시설이지.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 장 넘어가면 아니야 이게 좀 책이 그래서 지금 요약집을 빨리 만들고 있는데 많이 뭐 대충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151페이지랑 가봐요. 걔가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 중간에 4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있죠. 15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4번에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동그라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만들. 뭘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도시군 계획 사업을 보니까 1번 끝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2번이 도시 개발 사업, 3번이 정비 사업. 복잡한데? 이거 어디서 본 적은 있나요? 32페이지 한가 봐요. 32페이지 맨 밑에 13번 줄 쳐져 있지요? 14번도요. 예. 오른쪽에 15번도요. 기억은 안 나죠, 여러분? 줄친 기억은. 그래서 이런 걸 학원에서 다 줄 쳐서 여러분 책을 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직원들이. 다 찾아서 줄 다 쳐주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학원에 줄 다 쳐서 줬다니까. 자, 왼쪽 하단 다시 와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13번 다시 봐요. 13번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 1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오른쪽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줄 쳐져서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 줄 쳐졌고 정비 사업 줄 쳐졌죠. 자, 그러면서 이거 할 때도 비스무리 해가지고 거기서 거기 같은데 다 다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왼쪽 페이지에 10번에 기반시설이 나오는데 끄대기만 있다. 그러면서 143번을 143페이지를 그때 갔다 온 거예요, 살짝. 143페이지 보니까 다시 하단에 기반시설의 전체가 나오죠. 교통시설부터 다음 장에 환경기초까지 몇 개의 덩어리? 7개. 그 중에 방제시설은 왠지 또 하천, 유수지, 저수지 동그라미까지 되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왠지 유수지가 뭔지까지 알 것 같아. 그죠? 목동 유수지 막 진도도 안 나갔는데 밤에 무슨 허연 도포 있고 선비가 할아버지가 와서 막 강의해 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진도 오늘 처음 나가잖아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무슨 시설로 분류? 방제시설.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봐요. 여기서 7개 덩어리 중에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5년 연달아 나오다가 29회만 도시군 계획 사업을 물어보는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나와 이거? 자, 교통시설 보세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도로에 차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교통하는 거는 연결이 되잖아요. 주차장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차장은 뭘로 분류? 근데 내 재미난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환경기초시설 맨 끝에 폐차장 있지요? 폐차장은 또 뭘로? 그럼 이거 쓱 바꿔 넣는단 말이에요. 자, 주차장은 뭘로 분류? 폐차장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한테 내가 줄만 쳐주고 집에 가서 하시라 못 외웁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입으로 떠들면서 대답하면서 하는 공부가 제일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폐차장은 맨 꼬바리에 있잖아요. 주차장 맨 앞에 있고 페이지까지 기억나야 돼. 나중에 막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서 공간시설 있지요. 뭔가 스페이스 개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빈 광장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요 공공공지라고 돼 있지요. 한 장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있나요? 거기다가 야 집어넣어버리면 열에 9번 맞다고 한다니까. 공공 들어가니까. 그러죠? 자, 여러분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지요. 거기는 자 봐요. 단어 공공문화체육이라는 단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단어 들어가면 다 일일이 들어가는 거. 상식. 학교 동그라미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동그라미 하세요. 학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뭘로 불려?
청소년들 학교 간다. 뭐 하려고? 체육하러. 그죠? 이렇게 외워야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공지는 뭘로 불려?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스케이트보드 타고 뭐 로라 타고 막 시기 돌게 일산 가면 그런 거 막 조성해 놨거든요. 빈 공지. 공공공지라고 하는 거. 얘는 공간시설이지. 학교는요? 주차장은? 폐차장은? 유수지는? 그럼 그렇게 보고라도 해야지. 다시 앞으로 가서 유통 공급시설 있잖아요. 봐요. 유통 업무니까 유통자 들어갔으니까 외울 게 또 없고, 이건 말이 안 되지, 틀리면. 수도 공급하고, 전기 공급하고, 가스, 열 공급이니까 뻔하잖아요. 방송통신시설, 방송을 공급하잖아요. 지하 공동구 동그라미 하고, 시장 동그라미 해야지. 시장에서 물건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지하 공동구가 뭔지는 아시나요? 길거리 가다 보면 맨홀 뚜껑 열면 지하에 무슨 터널 같은 거 파놨잖아요. 하수도도 흘러가고 케이블도 방송 케이블 가스관 다 집어넣어놨다니까. 그걸 지하 공동,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공동구하고 시장은 뭘로 불려? 유통 공급. 입으로 자꾸 떠들어야 돼요. 다시 한 장 넘어가면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세계 외에 나머지는 봐요. 다 막을 방자 들어갔다고 얘기했지요.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상식. 그 다음 보건위생 있잖아요. 장사 지내는 시설하고 도축장 있죠. 돼지 잡는 거. 위생적으로 소 잡아야지. 종합 의료시설 동그라미 하고. 종합 의료시설은 뭘로 불려? 그런데 도축장을 환경기초시설로 집어넣어버려. 환경기초로 보니까 하수도 있지요. 자, 여러분 아까 수도는 뭘로? 수돗물을 먹게 공급해야 되잖아. 유통공급. 하수도는 버려야 되니까 환경적으로다가 오염되지 않게 버려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헷갈릴 만하고 틀릴 만한 걸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줄 때 잘 그렇게 외워놓으면 답이 그냥 부룩부룩 떨고 있다니까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있잖아요. 감독을 가끔 해보면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 옆에 가면 책상에 막 부룩부룩 떨리고 있어요. 답이 떠니까 밑에 답이 막 부룩부룩 떨고 있거든. 책상이 떨어요. 그런 경험 하셔야 돼요. 자, 주차장은 뭘로 불려? 앞으로 가지 말고 한번. 공공공지는? 지하 공동구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종합의료시설은? 하수도는? 그렇지. 성질이 울고 올라오죠. 왜 성질이 나요?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줄 쳐서 외우세요 할까요? 이거 외우세요 하면 집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로 임파서블 한 게 수업 끝나면 사물함에 책 넣고 가잖아요. 집에서 볼 책이 없잖아. 여러분 머릿속에 뭐냐? 그러니까 빨리 요약집 만들어라. 나 들고 다니게. 그래서 만들어줬죠? 요약집도 넣고 다녀요. 집에 가서 뭘 봐? 아무것도 안 봐요. 일주일 뒤에 꺼낸다는 얘기거든요. 자, 전체 시설 다 합쳐서 이걸 기반시설이에요. 몇 개 덩어리? 내가 사실 이게 또 앞으로 한 장 가봐봐요. 또 그 중에 있잖아요. 도로 있죠, 도로. 도로는 또 패밀리가 7명이나 있어요, 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로가 나눠지잖아요. 광장은 종류 몇 개? 정류장은 또 패밀리가 6개가 있어. 143페이지 맨 하단 오른쪽에 또 있다니까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짜증을 내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 그랬으면 얘기 안 했을 텐데.
자, 일단, 자, 다시. 이 하단에 박스 7개 교통시설부터 환경, 기초까지 전체를 뭐라고요? 자, 오케이. 이거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하면, 머릿속에 있죠? 교통부터 환경, 기초까지 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모든 게, 기반시설에서 공동구도 나오고, 기반시설에서 도시공계획시설 나오고, 기반시설에서 광역시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가 전체의 원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교통시설부터 환경, 기초까지 7개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자, 그러면 다시 143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밑에 가로 2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의의가 또 나오죠? 자, 봐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144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나오죠? 이러하면 기반시설 중 뭘로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기반시설의 설치 원칙 보세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자, 미리 뭘로 결정하라. 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공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 만들 때 아침에 불도저 100대 가져가가지고 아침 확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도로가 만들어질지, 도로 너비 얼마가 될는지 수개월에 걸쳐 기초조사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도로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 듣고 서울시의회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도로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도 들고 안에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로가 이렇게 결정났으니 서울시 공부에 이렇게 고시하노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로가 결정이 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원부지로 결정이 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이렇게 결정이 딱 되면 도로부지로서 건물 못 짓게 되는 규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들이 있었죠. 걔들 지정하는 절차나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하는 절차는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뒤집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6개 있었죠. 그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하는 거, 2번이 구역 4개, 3번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에 설치하려면 그때마다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무슨 시설? 요 절차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도 경미한 시설이나 또는 공적인 시설은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놈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2번 예외. 용도, 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놓고 박스에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있죠. 또 1번, 2번 뭐 원래 또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많이 줄였어 이거는요. 그 중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주차장 동그라미 한번 해봐봐요. 일단요. 또 뭐 분류도 힘들었는데 중간에 공공공지 동그라미하고 다음 줄에 시장도 동그라미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까지 저 끝에 체육시설도 한번 온 김에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시설 있나요? 그 뭐 제가 말한 대로 한번 동그라미 쳐봐봐요. 일단요. 청소년 수련시설도 있을걸요? 바로 옆에. 그 다음 줄에 종합의료시설 있죠?
그때 폐차장도 동그라미. 아까 우리 폐차장은 무슨 시설로 분류? 주차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렇지. 그렇지. 그게 깔려. 지금 1월 중순인데 이렇게 하면 9월, 10월 달까지는 날아다니지, 그럼. 그럼 조금 전에 동그라미 한 놈들 있죠? 얘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요, 아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요, 아니요? 자꾸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있잖아요. 멍하게 수업만 들으면 과목별로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공부 못 한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주세요. 저 아직 병중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목소리 봐봐요. 덜 나오잖아요. 그리고 병중이고 또 병원 가야 돼요, 오늘요. 저 사람들이 약을 딱 4일치만 딱 3일치만 줘가지고 월요일날 또 오세요. 가니까 항상 하는 말이 말씀하지 마시고 물 많이 먹고 푹 자고 그리고 그러면 며칠 없으니 내가 말 안 하면 뭘로 봉급받아요? 말 많이 해야 되는데. 다시 전체 시설을 뭐라고? 자, 다시 기반시설을 원래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미리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하고 설치해야 되는 게 원칙. 그런데 그 밑에 박스에 주차장부터 폐차장까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돼요. 조사 측량 다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씀은 안 되는 거야. 단순한 기반시설에 불과하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 설적 출신적 있죠? 청소년 수련시설. 그 지문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OX. 그러지요.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O지. 아니, 이게 만약에 질문을 3개 이상 틀리면 한 사람씩 나가가지고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데일밴드 발라가지고 들어오고 비명 지르고 저 왜 비명 지르냐고 대답 3개 틀려서 손가락 자른 거 아니야? 나 봐라 지금 없잖아 하나밖에. 네 이거 6개월 다니면 이해하고 내 손가락 다 없어져. 그런데 합격은 시켜준대네. 그렇다 그러면 미친듯이 눈에 힘주고 할 거예요. 아니면 5만짜리 한 답을 갖다 놓고 대답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먼저 가져가기. 그래도 눈에 힘줄걸요. 전기의자 설치해놓고 막 하든지 막. 자,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전체 시설을 뭐라고? 이거를 기반시설은 원래 그 수많은 게 있었잖아 아까. 하나하나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결정해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야. 그런데 좀 전에 주차장, 끝에 폐차장,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돼. 따라서 걔들은 단순히 기반시설로만 존재를 해야 돼.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스의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시설이잖아요.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을 수가 없지. 어디가 넓은 개념? 그럼 여기서 일부가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요, 요 도시군 계획시설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을 설치하는 사업을 그렇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여기다가 도시 개발 사업하고 여기다가 정비 사업을 다 합쳐서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다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건 어디서 온다고? 자, 다시 들어가 봅니다. 전체 시설을 뭐라고?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요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그리고 요 도시군계획 시설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요 시설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다 합쳐서 도시군계획 사업. 지금 5번째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속에는 몇 가지가 포함된다? 그렇지. 이 중에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따로 배우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따로 배우고 국토법에서는 인원만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설 사업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뿌리가 와야지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공동구라고 나오죠. 나는 이게 있잖아요. 공동구가 무엇이라고 요새 계속 시험 냅니다. 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써버리거든. 여러분 저 밑에 하단 만화 있죠, 만화. 여기 지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화이버슨 아저씨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돼 보이잖아요? 아니야, 이게 얘 고등학교가 이런 건 아니지. 얘 중학교 2, 3학년 정도 돼 보이잖아요? 그렇다 쳐요. 얘 똑똑한 중학생이에요, 진짜. 봐요,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등을, 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어디에다가? 지하 매설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중생이 뭐라고 하냐면, 지하에다가 이런 공동구 설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능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똘똘합니다, 진짜. 그러죠? 그러면 이 만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니까? 이건 아니죠, 뭘 거 아니요? 지하 공동구 만드는 이유가 뭐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 만약에 이게 뭔 의미냐면 도로를 만들고 여러분 전원주택 만들 때 정화조를 연결하는 것, 정화조 파는 것, 전기, 수도, 가스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도로를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도로 왼쪽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전기선이 매설되어 있어요. 다 같은 방향으로 있지 않아요. 손대다가 잘못하면 양 다 고장나니까. 그럼 만약에 도로에다가 거화선 깔고 가스관 깔고 다 해놓으면 고장 날 때마다 교통 차단하고 또 고치고 땅 들이다 파고 해야 되잖아요. 지하 턴을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버리면 보기도 덜 싫고, 그러죠? 고압선을 막 전봇대 설치해가지고 건물 옆으로 다 둘러쳐봐봐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고압선 같은 거, 통신 케이블, 가스관 또는 수도관 이런 걸 다 지하로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지하 터널을 공동구라고 하는데 그 구자가 우리 혹시 국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목에? 개천구자를 쓴단 말이에요. 뭘 국어로 설정한대요?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하천도? 뭘 하천이라고 지목 설정해요? 하천이지 뭐 이러다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좀 이따가 천이라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두 문자로 쓰는 거 있잖아요. 하라고 쓰면 또 헷갈리니까 천자로 쓰는 거. 국어라고 하는 게 왜 조금 폭이 좁은 수로라든가 또랑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땅은 하천으로 하지만 그 규모가 특히 협소하다. 농업용 수로 이런 것들은 국어라고 할 때 그 구자가 바로 실개천 구자거든요. 물수변에. 그래서 공동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장 넘겨보면은 146페이지 의의는 아까 여중생이 얘기를 했고, 자, 공동구 쪽에 제가 체크하는 몇 가지만 해놓으면 돼요. 공동구 의무적 설치라고 있나요? 아니야, 또 몇 가지 더 해야 되니까 벌써 1시간. 자, 찬물 한 잔 먹고 올 테니까, 따신 물도 괜찮아요. 콜라도 괜찮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좀 읽어주세요. 요 기반시설 정리 좀 하고 나갈 생각부터 하시지 마시고, 10달만 고생하면 자격증 딴다니까요. 딱 정리 좀 하고 나가셔요.